들어와서 채널 구독 취소 받으렵니다. 왜냐면 제가 노프족이죠. 어떤 게 안 좋은? 당연히 들어온 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내 피지가 계속 남아있는 게 문제인데요. 이러면 사실 노프를 2, 3일만 해도 훨씬 안 좋다고. 그 정도야? 네네. 어떻게 우리 대표 머리숱 지켜? 전국에 계신 반지하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피부에 미친 남자 이승주 원장님 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피부에 미친 남자 이승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이승주입니다. 실력도 1등이지만 우리나라 피부과 의사 중에서도 피부가 제일 좋다. 네, 그래가지고 내가 실물을 내가 보고 평가해 주리라 하고서 이렇게 딱 불렀는데 피부에서 빛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막 피부 막 이렇게 해봤어. 비비크림 안 묻어나네? 이러면서. 솔직히 이 시간에 양심 고백합시다. 타고난 거다? 아니면은 이거는 내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관리의 힘이다. 솔직히 제가 이전에도 올린 적이 있었는데 타고난 게 8, 90은 돼요. 다만 이제 10%, 20%가 이제 관리의 영역인데 네네. 아니 저는 타고났으니까 그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채널에서 그걸 찍으셨어요. 내 피부 내가 망쳐보자. 일주일 동안 막 살기. 맞아요. 밤에 야식하고 피부에 안 좋다는 음식 다 먹고 그랬는데 진짜로 피부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사실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았거든요. 어차피 피부는 다 타고난 거 아니냐.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8, 90%는 선천적인 부분이 이제 20, 30대까지는 커요. 근데 다만 이게 10%, 20%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커지고 그게 이제 먹는 거나 내가 어떻게 자는 거, 그다음 내가 스킨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제가 그 구독자분들께 이거를 너무 무시하고 약간 자포자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네. 그런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남자. 컨텐츠를 위해서라면 내 몸을 불살할 줄 아는 남자. 네,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또 채널에 피부과 의사가 어떤 이제 매개점이 되느냐 저를 이제 놀리시는 분들이 그래봤자 머리도 안 감는 주제. 그리고 들어와서 채널 구독 취소 받으렵니다. 뭐 이러는 글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노프족이죠. 샴푸를 쓰지 않는. 네.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걸 있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거기에 적응이 됐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곧 지천명입니다. 50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남은 세월 이렇게 살아도 될지 아니면은 이제라도 좀 더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좀 조언을 받는 시간을 좀 받았었으면 해요. 네. 일단 제가 안 하는 게 샴푸 안 쓰기. 샴푸 안 쓰니까 당연히 린스도 안 쓰기. 그리고 바디워시도 안 씁니다. 몸에 그 뭔가 기름기나 성분들을 닦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안 쓰는데 근데 쓸 때가 있어요. 이제 방송이 있거나 제가 메이크업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럴 때에는 그거는 이제 물로 안 닦이니까. 근데 쓰면 살이 따가워요. 이게 워낙 안 써서 그런지. 그래서 그 클렌징 쪽에서 제가 좀 안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이거부터 한번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프족이라는 게 원래 과학적 근거가 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전혀 그냥 없이 약간 무슨 옴질리고처럼 그냥 노프족 막 이러면서 맹신에 가까운 약간 비과학적인 미신의 영역인가? 그럼 클렌징 폼도 안 쓰세요? 얼굴? 네. 아예 클렌징을 안 하시는구나. 그냥 물로. 그리고 좀 깨끗이 닦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저 찬물 샤워하는데 그럼 뜨거운 물로. 그 뜨거운 물로 하면은 저는 닦인다고 생각을.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많은 걸 좀 교정하고 저도 좀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왜 노프를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노프라고 하면 먼저 샴푸에 대해서부터 좀 샴푸가 뭔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이전에서부터 비누는 되게 역사가 오래됐어요. 비누는 뭐 거의 2000년 이상 이렇게 됐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나무 다 태우면 그 재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알칼리성이 강하거든요. 산성 알칼리 할 때 그 알칼리가 강한데 그 비누 잿물, 양잿물을 원래 비누의 그 원료, 원천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먹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먹으면 안 되죠. 굉장히 알칼리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세정을 했었는데 이제 이 비누의 원리가 화학적으로 비누화 반응이라는 걸 일으키는데 이걸 머리를 감으면 굉장히 뻣뻣해지는 거예요. 물에 있는 미네랄들과 반응하면서 비누 때를 만들면서 뻣뻣해지는데 우리가 1930년도 정도에 P&G라는 데서
샴푸를 처음 만들어냈는데 이게 비누와 다른 거는 합성 계면 활성제를 쓰는 거예요. 그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라는 합성해서 만든 계면 활성제를 쓰는데 이제 이걸 쓰게 되면 머릿결이 그렇게 뻣뻣해지지 않고 부드럽게 잘 닦인다. 그다음 묵은 때도 잘 닦이는데 비누처럼 뻣뻣해지도 않는다. 계면 활성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막 나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완전 혁명적인 게 된 거예요. 비누보다 오히려 좀 자극이 적으면서 세정은 잘 되고 부드러우니까. 근데 이제 2000년대 정도에 노프족이 제가 등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SLS라는 합성 계면 활성제가 이게 실제로 피부에 자극이 너무 많이 돼서 피부에 오히려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세정을 너무 내 자연 피지를 많이 닦아내서 오히려 과도하게 보상성 피지 강화라던가 여러 장벽 손상, 말씀하신 따가움들이 생겨나면서 노프족들이 실제로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게 전혀 과학적 근거는 없는 건 아니고 SLS라는 계면 활성제에 대한 반감에서부터 노프족이 생겨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계면 활성제 가 피부에 남아있거나 피부와 닿으면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맞나요? 맞아요. 실제로 SLS라는 계면 활성제는 우리가 자극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SLS를 쓰면 확실히 피부 장벽이 많이 무너지고 사실 손상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노프족은 이거에 최대한 안 쓰기 위해서 하는 거여서 피부 장벽은 SLS를 쓰는 그룹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은 좀 있죠. 그러면 분명히 이제 좋은 점이 있으면 사이드 이펙트로 반 좋은 점이 있을 테니까 어떤 게 안 좋은? 당연히 더러운 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내 피지가 계속 남아있는 게 문제인데요. 피지가 적당하게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과도한 피지는 우리가 공기랑 이제 산화가 되면서 그 우리 몸에 다 곰팡이균이 있거든요. 대표님 몸에도 곰팡이균이 있고 지금 제 얼굴이랑 제 머리에도 말라세지아라는 곰팡이균이 있는데 이 과도한 피지, 특히 산패된 피지를 얘네들이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적절히 세정이 되지 않으면 이 말라세지아라는 곰팡이가 더 활성화가 되고 얘네 때문에 지루 두피염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여드름, 모낭염 이런 것들이 더 잘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너무 이제 근원적인 얘기긴 한데 그런 생각 같은 게 있었어요. 비누로 자기 몸을 닦는 동물이 있는가? 진화론적으로 모든 생물은 자체적으로 클리닝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인간만 인위적인 걸로 더 이거를 뭔가 하려다 보니까 필요하게 느껴진 거지. 비누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너무나 많은 제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이거를 사용하게끔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홍보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자본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알려지고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화된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약간 이거에 대한 음모론적인 배경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화장품 쪽이 이제 산업적인 배경이 이렇게 클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 모든 동물은 그거 있잖아요. 굉장히 그 자연주의적인 접근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약간의 생각이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이제 어떤 동물도 뭐 아팠을 때 항생제를 먹는 동물도 없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게 있잖아요. 바로 납득됐습니다. 네, 너무 자연주의적인 접근은 좀 이렇게 편향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쵸. 대신 두 번째 산업적인 접근은 사실 어느 정도 맞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샴푸뿐만 아니라 헤어 제품도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린스가 있고 트리트먼트가 있고 얘네들은 대부분의 저희 같은 머리가 길지 않은 남성은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태어나서 린스를 써본 적이 없어. 나는 미끈거리는 게 남아있는 그 느낌이, 계면 활성제도 남아있는 게 싫어서 안 쓰는 사람인데, 린스 그거는 너무 이제 그게 좀 심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린스에 대한 좀 부정적 확신이 되게 많은 게, 린스가 뭐에 좋은 줄 아세요? 화장실 물때 닦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떤 세제보다도 잘 닦여. 한번 이렇게 쓱 하잖아. 그러면은 린스가 지나간 자리에는 눈이 반짝반짝 나는데 나는 이렇게 강력하게 어떤 단백질때나 이런 것들을 벗겨준다면 이게 피부에 남아있었을 때 좀 안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있는데 린스는 저도 사실 전혀 안 쓰고 PD님은 린스 쓰시나요? 매일 쓰세요? 이제 보통 이렇게 머리가 긴 여성들, 뭐 남성들도 있을까 어쨌든 머리가 긴 분들을 위한 건데요.
린스는 우리가 모발이 이렇게 있으면 모발의 가장 겉면을 코팅해주는 역할이에요. 이거는 세정용이나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실리콘 오일들을 통해서 코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엉키지 않고 그 전하를 맞춰줘서 정전기를 좀 안 나게 하고 약간 윤기 나고 찰랑찰랑하게 하는 건데, 대표님이나 저같이 이제 머리가 짧은 사람들은 그럴 이제 이유가 전혀 없고, 얘네들을 하다 보면 두피에 많이 남게 되잖아요. 짧은 머리면. 그 실리콘 오일들이 남아서 이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을 굉장히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환자분들 중에서 문제성 피부랑 여드름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데, 여성분들은 헤어라인 여드름 이제 생기면 제가 그 쓰는 헤어 제품 다 조사해요.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헤어 오일, 헤어팩. 저도 몰랐거든요. 헤어팩이나 이런 게 있는 줄은. 그러면 우선 다 끊게 해요. 일단 다 끊고, 샴푸도 노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샴푸를 여러 개 서칭을 해서 정해드려요. 이거 샴푸 쓰시고 나머지 다 끊어라. 우리 머릿결보다는 여드름이 중요하지 않냐 하면 사실 생각보다 호전이 많이 돼요. 우리가 그 여드름 중에서도 그 화장품 여드름이라는 그 진단명이 따로 있거든요. 화장품으로 인해 생긴 여드름들이.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은 우리가 린스나 트리트먼트나 아니면 다른 여러 스킨케어 제품이 과도해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좀 교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역시 과유불급.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염색을 사실 하는 사람들이 항상 두려운 게 뭐냐면, 염색하면 모발에도 그렇고 피부에도 그렇고 좀 안 좋은데,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염색을 자주 하면 뭔가 안 좋은 게 있나요, 실제로? 먼저 말씀드리면 염색은 정말 안 좋아요. 염색은 파마보다 염색이 더 안 좋아요? 훨씬 안 좋다고. 그 정도야? 네네. 나는 파마는 안 하니까 염색 정도는 해도 되겠지 이랬는데, 파마는 막 꼬불꼬불하게 만들어주고 약도 독해 보이고, 근데 염색은 요새 뭐 천연 염색, 피부를 더 건강해주게 만든다. 천연 염색이 사실 더 안 좋을 경우가 더 많아요. 천연 염색, 헤나 염색 이런 거. 그래서 아마 뭐 참고 자료 이제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염색하고 생기는 가장 무서운 질환이 그 밀흑피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저희 병원에서 그걸 연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환자분이 오셨는데, 그 색소성 접촉 피부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염색을 하면 얼굴이 새까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아예 인종이 달라질 정도로 새까매지는데, 문제는 한번 새까매지면 돌아오는 방법이 없어요. 레이저를 수백 번 해도, 그러니까 일부 호전은 있지만 원래대로 돌아오진 않아요. 그래서 염색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 우리 아까 SLS라는 계면활성제 말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염색약에는 PPD라는 성분이 들어가요. 그게 염색을 하게 하는 약간 핵심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얘네들에게 이제 자극이 되는 경우에도 피부염이 있을 수가 있어서 염색은 이제 가급적이면 저는 권하진 않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색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색지가 너무 많은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PPD 프리 염색약들이 또 있어요. 있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약회사들에서 PPD가 없는 염색약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염색이라는 게 확실히 리스크가 좀 있는 거고,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하는 거는 좀 위험하겠네요. 네네.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는 염색을 자주 하셔야 되는데, 할 때마다 접촉 피부염이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염색하기 전에 바세린 있잖아요. 바세린으로 아예 그 헤어라인 주변을 다 바르고 염색을 하시면 바세린이 코팅이 돼서 좀 피부염을 덜 일으키거든요. 그렇구나. 그렇게 좀 권해드리는 방법도 있어요. 흰머리로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노프족으로 남은 평생은 살아도 괜찮을지, 아니면은 그렇다고 막 제품을 여러 가지 쓰는 사람으로 제가 변할 것 같지는 또 않아. 그렇죠. 그랬을 때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어떤 삶의 루틴 같은 게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로우프를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 로우프. 네. 그러니까 항상 극단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쵸. 빡센 계면활성제 등 샴푸를 쓸 이유도 없고, 네. 그렇다고 너무 자연주의적으로 물로만 하는 것도 비추인 게 뜨거운 물로 또 하신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 뜨거운 물이 덜 자극이 되겠지 하겠지만, 뜨거운 물이 사실 피부에 훨씬 자극이 많이 되거든요. 이 열 손상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노프가 나온 가장 배경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라는 그 계면활성제가 피부 장벽을 망가뜨려서 사실 나온 거잖아요. SLS를 뺀 제품을 쓰시면 되거든요. 최근 제품 중에서는 SLS가 들어가지 않은 이제 계면활성제가 최저자극으로 들어간
샴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극민감성 환자분들을 위한 제품인데요. 제로이드에서 나온 그 루트의 마일드 샴푸라던가 아니면 이제 닥터 AD에서 나온 헤어올로지 샴푸 뭐 이런 정말 민감성 환자분들을 위한 샴푸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SLS나 SLS를 조금 더 약하게 만든 SLES가 있어요. 근데 얘네조차 안 들어간 샴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샴푸를 예를 들어서 뭐 주 3회 정도만으로 시작해 보시면 그거는 이제 한 중간 정도 절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브 아시잖아요. 네, 그쵸. 사실 도브에서 나온 비누는 일반 비누랑 아예 다르거든요. 그래서 도브 센서티브 바라고 있어요. 도브에서 나온 이 센서티브 바로 샴푸하시는 것도 피부과 의사들이 되게 많이 권장하는 방법인데 네. 그 가장 고식적인 비누가 굉장히 강한 알칼리라고 했잖아요. 이 도브 센서티브는 중성 아닌가요? 중성? 네, 중성에서 약산성 쪽이에요. 그래서 훨씬 자극이 없고 그런 강한 계면활성제도 없어서 도브 센서티브 바로 머리 감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로우프적인 관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조언을 제가 받들어 민감성을 위한 부드러운 이제 제품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도전 후기를 안 쓰던 사람이 썼는데 요건 괜찮다라고 네네. 할 만한 것이 있는지 제가 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샴푸로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바디워시도 안 쓰거든요. 근데 목욕을 하면은 매일 몸을 비누로 닦아내야 될 만큼 몸에도 피지가 많이 쌓이나요? 머리는 난 좀 이해가 가. 머리는 원래 기름도 많고 모공이 워낙 많으니까. 맞아요. 근데 몸도 그런지.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정말 다양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말 극민감성 아토피 환자분들은 저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만 쓰시거나 아니면 뭐 쓰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이제 대표님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피지 분비가 되게 과다해서 특히 팔에 그 모공각화증이라고 해서 닭살처럼 돋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모공각화증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흔히 가드름, 등드름이라고 하죠. 여기가 모공이 막혀서 생기는 그런 여드름, 모낭염 환자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이렇게 세정을 충분히 안 해주면 이게 굉장히 악화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매일 당연히 쓰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 유분이 이제 너무 없고 건성 분들은 좀 덜 쓰셔도 되죠.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진리의 케바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리의 케바케, 진리의 사바사. 선생님 루틴 궁금해요. 진짜 솔직히 까놓고 내 지금 오늘 아침에 못 쓰고 왔다. 저는 머리를 하루에 샤워를 이제 2번 하는데요. 그래서 아침에는 샴푸를 사실 쓰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닥터 AD 헤어올로지라는 샴푸 저는 쓰고 있고요. 광고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걸 쓰고 저녁에 이제 운동을 해서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사실 샴푸를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건성이기 때문에 샴푸를 2번 이상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머리에 각질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샴푸를 쓰고 자기 전에는 이제 샴푸는 안 하고 물로만 이제 헹구고요. 바디워시 같은 경우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매일 쓰지만 겨울에도 저는 굉장히 건조해지기 때문에 한 이틀, 3일에 한 번 정도 바디워시를 쓰고 사실 나머지는 그냥 물세안으로만 좀 하고 있어요. 물만 뿌리고 몸을 닦는 거를 이해를 아예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도 맞아요. 근데 더러워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정말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흔히 건성, 지성, 뭐 최근에 수부지라는 말도 나오지만 우리가 바우만 스킨 타입이라고 MBTI 16개로 나눈 것처럼 피부도 MBTI처럼 16개로 총 나뉘거든요. 그렇게 맞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내가 굉장히 극민감하거나 극건성이다 이러면 사실 노프족이 어떤 분들은 맞을 수도 있는데 내가 약간 지성이고 지루두피염이 생기고 모낭염이나 여드름이 잘 생기고 이러면 사실 노프를 2, 3일만 해도 여드름이나 모낭염이 되게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굉장히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가능한 사람도 있지만 안 맞는 사람들도 많겠네요. 사실 안 맞는 사람이 훨씬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 우리 질문. 이 얘기를 들어보면 지성인 피부인 사람들이 세상은 건성이 우성인 건가? 지성이라서 나쁜 것만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피부 맞아요. 좋은 사람들 보면 다 건성이야.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나도 이제, 야, 네 노프 뭐, 비누 안 써? 네 건성이라 그런 거지. 사실 또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전국에 2천만 지성인 분들에게 여러분 지성인이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지만 또 이런 장점이 있다. 그런 게 있을까요? 완전 있고요. 예. 이게 지성인 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이득을 보는 아, 그 대기만성형. 예. 좀 노화가 진행되면서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장점이 완전 나중에 예. 빛을 발하는. 덜 늙나요? 정확해요. 아. 예, 대부분 건성인 분들이 어렸을 때 진짜 빛을 발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 여드름이 나잖아요. 맞아요. 여드름이 일단 안 나고, 예. 다음 어렸을 땐 모공이 사실 좀 고민인 분들이 중요하죠. 많거든요. 예. 그러면 건성이 확실히 모공이 적어요. 예.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데 나중에 가면 결국에 주름지고 이런 것들은 건성인 분들이 주름이 훨씬 더 많이 지거든요. 지성인 분들보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름이 좀 덜 지고 다쳤을 때 이제 흉터 없이 잘 낫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지성인 분들이 보통 흉터가 덜 남아요. 건성인 분들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 좀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대로 오면서 더 이점이 많네. 기대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아,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사실은 100살에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시대가 정말로 되었는데 뒤에 삶이 길어질 때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젊고 오래 살고 싶은 거지. 막 늙고 힘들고 병들고 그랬는데 그 상태로 오래 살고 싶은 게 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그 지성인 분들한테 엄청난 이제 이점이 있겠네요. 맞아요. 뒤 후반부가 더 좋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 네, 2천만 지성인 분들 네,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피친남 우리 이승주 원장님과 한 1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2부에 제 또 다른 예상치 못한 고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까요? 이건 진짜 모르겠는데. 1번이 이제 노프족 더러워서 채널 구독 취소합니다와 2번이 제 애청자분들이 그렇게 제 탈모에 대한 걱정을 지금도 저 조명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대표님 머리가 반짝여요. 그래서 대표님 어떻게 우리 대표 머리숱 지켜? 막 그러면서 또 탈모로 걱정하신 분들이 남성분들만 아니라 요새는 여성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얘기를 또 한번 선생님과 함께 좀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까지 반지하 유정수 피친남 이승주였습니다. 좀 이따 봬요.